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워크샵이랄지 뭐 이런 심포지움, 라이브 서저리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헝가리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카데바 다이섹션, 시체 해부 실습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의사들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뭐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 좀 자주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빛을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이렇게 쪼개져서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짜증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되게 멋진 그림인데요. 이런 그 이중슬릿의 파장을 파동 형태의 빛 에너지가 전달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화한 거죠. 자, 그래서 포톤이 뭔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제가 그대로 원문을 따왔습니다. 이 포톤을 구글에 검색창에 치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복잡 다사다난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이거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재밌는데요. 어떤 플랑크 법칙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질량이 없고요. 차지도 없고 보소닉 파티클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 플랑크 상수, 플랑크 법칙을 통해서 이 포톤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읽다 보시면 이 포톤은 보스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포톤은 굴론 뭐 이런 것과 같은 보손 파티클 중에 하나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페르미온과는 좀 다른 입자다라는 말이 나오고,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페르미온과는 달리 보스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파티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구글에 찾으면 뭐 다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음미를 해보시는데, 여기 제 방송을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시냐면 이게 뭔 소리지? 내가 매일 사용하는 포톤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매일 포톤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포톤은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한 입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설명드리면서 포톤만 이중슬릿을 통과하면 회절현상이, 회절무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저도 이 이중슬릿에다가 빛의 속도로 쏘게 되면 회절무늬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퀀텀 인터피어런스 오브 라지 올가닉 모레큘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중슬릿에다가 다양한 물질을 빠른 속도로 던져서, 이건 지금 뭐 탄소 덩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파티클들, 굉장히 큰 파티클들을 이중슬릿에다가 이렇게 빨리 던져가지고 회절 현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봤더니 생기더라는 거죠. 인설린까지 뭐 쏘느냐,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신 것들 같은데, 아무튼 물질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람도 빛의 속도로 이중슬릿에 던지면 파동 형태의 반응이 나온다는 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빛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크로 모레큘을 이중슬릿에다 던져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있고요. 뭐 아미노애시드 던지고 막 인설린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중슬릿에다가 던지면 파동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파동이 서로 만나는 곳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희미한 회절 무늬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보건 간섭이 일어나면 곳에는 이런 그 회절 무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파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빛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같은 걸 보면 이건 입자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싸움을 하고 있는데, 빛을 막 쏘면 포톤이 날아가겠죠. 포톤이 이런 그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플랑크 상수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곧 플랑크 상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빛은 어떤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이 물질이 만약에 크로모포로 작용을 한다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크로모포를 지나서 스캐터링 현상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스캐터링을 한번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레일레그 스캐터링, 미스캐터링, 지오그래픽
지오메트릭 스캐터링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런 스캐터링에 의해서 파동 형태로 이렇게 또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톤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데피니션에 나왔던 것처럼 포톤은 세상을 이루는 밀입자 중에 하나의 밀입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밀입자라고 하는 건 이제 원소를 계속 깨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밀입자, 굉장히 미시세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밀입자로 되어 있는지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제 쭉 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파티클을, 우주에 있는 파티클 모두를 설명할 때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것으로는 이 왼편에 있는 이렇게 있는 이쪽 12개의 파티클 이쪽 부분에 있는 걸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미국의 물리학자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죠. 페르미온이라고 하고요. 이쪽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 입자들을 우리가 보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보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스 아이신타인의 그 인디아죠. 그 인도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보손 파티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페르미온 파티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페르미온 파티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쿼크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쿼크라고도 얘기하고 또 렙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쿼크의 대표적인 건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앤 버튼 이런 입자들이 있고 이것들이 뭐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뭐 양성자는 뭐가 업이 몇 개, 다운이 몇 개 이렇게 또 중성자는 업이 몇 개, 다운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티클을 나누고요. 렙톤 파티클의 대표 선수는 일렉트론입니다. 우리 전자죠. 일렉트론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보손 파티클의 가장 그 대표 선수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톤입니다. 근데 옆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일렉트론은 이런 값을 띠고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차지를 띠고 있고 스핀 값이 2분의 1입니다. 이 스핀 값 아시죠? 자기 양자수라고 하나요? 그 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반반 들어가서 반대로 스핀을 하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스핀 값이 2분의 1인데 포톤은 스핀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어떤 매스, 질량을 갖고 있지 않죠. 매스를 있습니다. 얘는 질량이 제로입니다. 정지 질량이 제로이고요. 차지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차지도 안 띄고 정지 질량이 0인 이상 야릇한 파티클이고 얘는 보손 파티클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데 에너지를 갖고 있다?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입자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포톤은 이런 여러 가지 파티클들의 매개 입자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입자적 성격, 파동적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이상야릇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미온은 이 방 안에 주어진 어떤 방 안에 스페이스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울리 베타의 법칙 생각나시죠? 아까 전자가 한 방 안에 스핀 값이 다른 반대되는 스핀으로 2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전자의 방을 채울 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닥부터 채우고, 그죠? 각 방마다 하나씩 채우고 훈트의 법칙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방을 2개씩 채운다. 2개씩 채우게 돼 있는데 그 스핀 값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전자가 채워진다. 그게 이제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베타 법칙이라고 하죠. 베타적 법칙이라고 하죠. 파울리 베타의 법칙 때문에 방을 어떤 입자가 어떻게 차지할지에 대한 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손 파티클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방 안에 여러 파티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렙톤, 그 다음에 그 쿼크가 포톤이랄지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잘 설명하신 분이 이제 리차드 파인만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론과 일렉트론이 부딪혔을 때 포톤이란 에너지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다시 일렉트론과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 있죠. 그때 생기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우리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또 지난번에 보호 원자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톤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녀석이고 입자적 성격, 파동적 성격을 다 띠고 있고 보손 파티클이고
차지도 없고 질량도 없고 그런 파티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원자 모델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지만 궤도에서 궤도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받거나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이제 업섭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내놓을 때, 즉 포톤 형태로 내놓을 때 우리가 에미션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에미션하면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에미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거 우리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고, 레이저의 약자가 스티뮬레이션 하는 그 에미션,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라디에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아인슈타인의 코에피션트를 공부하는 날 이제 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